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해 전 세계 과학계를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유전자 탄생학이 논란이었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전 세계 과학계를 강타했었죠. 네. 최근 중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정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 사건의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11월 26일 날 네. 중국이 남방과기대 허쟁퀴 교수팀은 이 유전자를 교정한 아기가 탄생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당시 교정한 유전자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관련한 유전자로 이 태어날 아기는 에이즈의 면역력을 이렇게 가지게 됐다. 예. 이게 그 연구의 핵심이었는데 이 아기의 아버지가 에이즈 보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에이즈 관련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은 태어날 아기는 에이즈 안 걸릴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감염하려면 그 면역 인체 세포에 있는 그 CCR5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이 허젠쿠이 교수팀은 이 CCR5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없애버렸다. 이런 거죠. 없앴군요. 네. 그러니까 아기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위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윤리적 논란인 거예요. 이 지금 인간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교정을 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거든요. 금지돼 있군요. 다만 이제 연구 목적에 한해서 그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교정을 했으면 네. 14일 이내 폐기하는 것은 허용이 돼 있어요. 예. 허젠쿠이 교수팀은 이거를 출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암묵적인 합의를 무시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논란은 이게 어떤 맞춤하기 가능성 때문인 거죠. 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얘기했지만 예. 이렇게 특정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교정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맞춤하게 탄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논란을 불러왔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CCR5라는 유전자를 교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 아기가 진짜 건강하게 자랄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당국도 이번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착수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중국 당국은 조사 결과 이 허 교수의 어떤 이 실험은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지난 2016년 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어떤 윤리 지도 원칙을 세웠어요. 아,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 세웠는데 이 원칙을 일단 무시했다는 건데 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출산 목적의 그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걸 어겼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허 교수가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 당국이나 학교 측의 이 감독을 피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교묘하게 아. 실험을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당국 광둥성 정부는 네. 이 사건을 이제 공안 기관에 넘길 예정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죠. 형사처벌 가능성이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이 네. 허 교수가 부패 혐의도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예. 이 중국에서 부패는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이 돼서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최고 사형이요. 그래서 사형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상황이지만 네. 좀 그래도 무겁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허 교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과학계가 입은 피해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그래서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인데 네. 사실 이번 허징쿠이 교수의 이 사건은 어떤 그런 중국 과학계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두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다만 이번에 이 허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 어떤 인간 배아에 대한 어떤 유전자 교정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환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논란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죠. 우선 인공강우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인공강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 그럼 먼저 자연 상태에서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건지 그 원리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가 내리는 원리요. 비는 이제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네. 근데 구름은 작은 어떤 물방울로 이루어진 이 구름 입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름 입자들이 모이면 이게 구름이 되는데 이 구름 입자 하나 가지고는 비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예. 구름 입자가 한 100만 개 이상이 모여지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중력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빗방울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인공 강우는 이 구름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뭉쳐지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그 요오드와 은이나 네.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물질들이 쓰이고 있어요. 요오드 화학이나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걸 구름씨라고도 부른다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좀 저감하겠다 이런 실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인공적으로 비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에 예. 비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아,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했지만 구름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거잖아요. 구름이 그러니까 있어야 기본적으로 하는군요. 구름이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막지대 같은 데에서는 인공강우를 이렇게 하게 해서 뭐 이렇게 가뭄을 해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예. 그래서 사막이랑 비슷하게 이 가뭄이 있을 때가 네네.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실은 이 어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성공하는 건 좀 극히 힘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형적인 특성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이 구름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구름도 그냥 구름이 있으면 안 되고 이 구름 입자가 많이 있어야지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구름 수증기가 입자가 많은 구름인가요? 많은 구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예.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예. 습한 구름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태국 같은 나라는 이런 습한 구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런 습한 구름보다는 좀 건조한 구름이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강우가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강우는 194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 뭐 미세먼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는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없군요. 그래도 이 서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내용은 감기와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이 감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아파도 일주일,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예, 먹어도 뭐 일주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그런 감기약이라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고 이게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개념의 약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감기약에서 또 몇 가지 재미난 속설이 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머리를 감고 찬 머리로 뭐 바깥에 나가면은 감기가 걸릴 것이다. 네. 내지는 뭐 찬 공기를 쐬면 감기에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머리 말리고 나가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예. 감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머리가 차가운 상태로 밖에 나갔다고 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더 우리 몸에 잘 들어온다거나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찬 공기를 쐈다고 해서 사실 또 똑같은 이유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속설은 단지 속설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종합 비타민제 뭐 이런 거를 먹으면은 뭐 감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기는 뭐 춥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좋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걸리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